네 번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에는 연립 방정식인데 미지수의 차수가 2차인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형태는 1차식 이꼴 0하고 2차식 이꼴 0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이꼴 0하고 2차 이꼴 0.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와 2차와 2차가 연립되는 경우.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x 플러스 y가 주어진 경우와 x 곱하기 y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또 이러한 값을 가지고 치환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칭형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튼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와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대칭형 연립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형태마다 문제 풀이하는 해법이 정해져 있겠죠? 자, 이들의 공통점. 1차와 2차, 2차와 2차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게 핵심이에요. 공통점인 것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식이 문제에 써 있으면 그냥 그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고, 1차식이 문제 없으면 1차식을 만들어서 2차식에 대입하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봅시다. 자, 교재상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1차와 2차가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얘는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하여 얻은 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푼다. 1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풀어라. 과연 그게 뭔 말이냐. 다음 페이지 개념 확인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연립 방정식을 풀으래요. x-y는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3. 첫 번째 식은 1차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요. 그리고 얘를 다음 2차식에 대입해요.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은 3이겠죠? 그러면 3x제곱이 3이니까 당연히 x제곱은 1.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거기에다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다시 y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해를 얻어요. 이것이 1차와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의 방법이에요. 1차를 한 문자에 대해서 풀어낸 후 2차식에 대입하는 거.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대요.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몇 개의 2차 방정식? 두 개의 2차 방정식. 자, 걔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인수분해하여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하래요. 자, 요 의미는 뭐냐? 요 말은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2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어요. 2차식 이꼴 0하고 2차식 이꼴 0이 이렇게 연립되어 있다고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1차식을 2차식에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진 거에는
1차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차식을 만들어야 돼요.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다시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요거든, 요거든, 이거든, 이거든. 기억, 니은이라고 할까요? 기억이든 니은이든 한 놈이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걔는 1차식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인수분해가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면 걔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걔를 다른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얘를 통해서 다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안타깝게도 1, 2번이 안 될 때예요. 즉 기억이든 니은이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아주 그럴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적당히 가감 대입하여 2차 항을 동시에 소거하는 거예요. 2차 항을 동시에 소거해라. 가감 대입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2차 항이 뭐냐면요. x제곱, y제곱, 경우에 따라서 x 곱하기 y. 이러한 것들이 문제에 식에 있을 때는 동시에 가감 대입을 통해서 없앨 수 있으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2차항 없애봐. 2차항 없애면 당연히 1차식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난관에 또 봉착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도 안 돼요? 2차항 소거가 안 돼요, 또. 그럴 때는 막판 보류. 막판. 상수항을 소거해봐요. 상수항을 소거함으로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물론 상수항 소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감대입 쓰는 거예요. 응? 상수항 소거하면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드는 1차식을 다른 2차식에 대입하면 된다? 되더라 이거죠. 자, 기억해 두세요. 2차와 2차가 있으면 인수분해해라. 안 되면 2차항 소거해라. 그래도 안 되면 상수항 소거해서 인수분해해라. 오케이? 개념 확인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눈에 딱 보이죠? 2로 나누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잖아요. 인수분해 되죠? 당연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인 거. 그런 거로 y는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y는 플러스 x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1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1차식을 어떻게 하라고? 대입하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x일 때 y 자리에 마이너스 다 대입해요. x의 제곱 대입하면 플러스 2x의 제곱 또 대입하면 2x의 제곱은 5. 그런 거로 x는 5x제곱이 5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덩달아 y는 마이너스 플러스 1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y는 x인 거죠. y는 x. 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은 5. 그런 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덩달아 y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해가 구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네,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이차항을 소거하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것은 예제 문제나 다음 문제에 있겠죠. 자, 그 다음 대칭형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x 플러스 y가 u, s 곱하기 y가 v예요. 자, 이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x 더하기 y가 u고요. x 곱하기 y가 v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가 탁 떠올려야 할 거. t의 제곱 마이너스 ut 더하기 v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그 t 값이 곧 x이면서 y가 된다는 거. 얘를 탁 떠올려야 돼요. 탁 떠올려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쑥 u죠. 두근의 곱은 쑥 v죠. 아무 이상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t에 대한 2차 방정식 뭐라고 돼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 잘 안 보이죠?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 이걸 이용해서 x과 y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칭형 연립방정식.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대칭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식 x, y가 있는데 x하고 y를 문자로 서로 자리를 바꿔잖아요. 그래도 식이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세요. 얘를 딱 보면 x와 y를 자리 바꿔봐요. 그러면 얘는 y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5예요. 애초에 처음 식하고 변함이 없죠. 이런 것을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항의 문제 볼게요. 자, 이것을 푸시오. 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y는 1이고 두 번째 식에 x 곱하기 y는 얼마야?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림없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이꼴 0. 요 놈의 t 값이 곧 x, y라는 거죠. 왜? 두근의 합이 1이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t값이 뭐뭐 있죠? 마이너스 2하고 3이 있죠? 그런 거로 x가 마이너스면 y값 3이고 x가 3이면 y값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첫 번째 1차와 2차죠? 그때는 1차를 2차에 뭐해라? 대입해라. 자, 첫 번째 식에서 x는 y 더하기 1인가요? 그대로 대입합시다. x 자리에 y 더하기 1. y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고요. 정리하면 y제곱 2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러면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인 거죠? 보이나요? y는 1과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래서 그때 x라는 것이 y 더하기 1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2,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이고 2,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는 2y 마이너스 2인가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xy 아이고 정정 또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3y에 2y 마이너스 2 더하기 3y 제곱은 12. 자, 4y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9y 제곱. 그럼 y의 제곱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8y 플러스 6y 그럼 마이너스 2y 더하기 4에다가 1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 4.
그래서 x는 y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일 거요. y가 4이면 6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6, 4라고 해가 주어지겠다 이거죠. 1차와 2차가 있으면 1차를 2차에 뭐하죠? 대입한다. 2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2차와 2차죠? 기억 니은을 보세요. 어떤 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기억이 인수분해가 되죠. 기억을 인수분해하면 2x 플러스 y와 2x 마이너스 y는 0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에요. 위에다 쓸게요. 첫 번째, 2x 플러스 y가 0인 경우, 즉 y가 마이너스 2x가 되는 경우, y에다가 마이너스 2x를 대입해야겠죠? 그러면 2x의 제곱, y가 마이너스 2x예요. 플러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제곱은 8. 그럼 x 제곱이 1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y는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y는 2x인가요? y는 2x. 뭐 y에다가 또 2x를 또 넣어야죠.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제곱은 8. 그럼 x 제곱은 2인가요?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대쌍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기억 니은을 살펴보세요. 기억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y x 더하기 3y 인수분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일 때 요거일 때. 그래서 첫 번째 x가 2y일 때 x 자리에 2y를 다 넣어요. 그러면 4y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이 6. 그럼 y 제곱이 1인 거죠?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번째 x 더하기 3y x가 마이너스 3y일 때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3y를 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9y의 제곱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은 6. y 제곱이 6 되나요?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때 x는 마이너스 플러스 3 루트 6 될 겁니다. 2,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루트 6, 루트 6 플러스 3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올 거다.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칭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자, 첫 번째 x하고 y를 자리 바꿔봐요. 그러면 얘는 y제곱 더하기 x제곱이 17이에요. 식이 똑같아요. 두 번씩도 마찬가지겠죠? y제곱 3yx x의 제곱 식이 변화 없단 말이죠. 이런 것은 다 대칭식이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하느냐? x 더하기 y를 u라고 x 곱하기 y를 v라고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식 변형할 수 있죠? 어떻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u의 제곱 마이너스 2v 요 값이 17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또 바로 쓰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3xy 더하기 3xy가 됐으니까
u제곱 더하기 2v가 아니고 u제곱 더하기 v죠. 요 값이 5라고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요거 자체가 연립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거죠. 자, 보이나요? 1차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죠. 얘는 2차항을 소거하면 되는 거죠. 빼버려요. 확 뺐더니 뺐어요. 그러면 u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3v는 뺐더니 12. 자, v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면 u는 v가 마이너스 4? 넘겼더니 u제곱이 9. u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x값하고 y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uv를 가지고 x값, y값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기억나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 t제곱 마이너스 ut 더하기 v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t제곱. 자, u가 플러스 3일 때 그럼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요. 반대로 u가 마이너스일 때는 t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4 이꼴 0이 되겠죠? 자, 이 각각을 풀어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t는 뭐뭐 있죠? 마이너스 1과 4가 있죠. 두 번째 t는 그렇죠. 1과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4, 4, 마이너스 1, 그 다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1 해서 4개의 쌍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칭형 2페이지. 2페이지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왜? 단번에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uv 값을 구하고 걔를 가지고 또다시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에 많이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인데요. 연립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데요. 보세요. 얘가 뭔지. 대칭형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대칭식까지 안 쳐다봐도 돼요. 왜? 1차와 2차잖아요. 그럼 1차를 2차에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자, u는 뭐죠? a-x죠? u는 a-x니까 y는 대입해요. 그러면 x의 제곱, 자, y제곱은 a-x의 완전 제곱은 8. 전개합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에요. 근데 요것이 몇 개의 해를 가지라고요? 한 쌍의 해를 가지래요. x값 하나란 얘기잖아요. x가 하나 되려면 중분돼야 한다. 중분이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d 짝수죠. d by 4는 0이다. 자, 반전하면 a의 제곱인가요? 그죠?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2a 제곱 더하기 8은 아니고 8이 아니고 16이죠? 16은 0이다. 그래서 a제곱은 16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어요? 양수게 했죠? 그런 거로 a는 얼마다? 4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1차와 2차가 있으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그거 해를 구하면 되는데 해가 하나가 되래잖아요. 그러니까 너 중분 가지면 되겠다 라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5번입니다. 대각선 길이가 5인 이 직사각형이 있대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씩 늘렸더니요. 처음 넓이보다 8만큼 넓어졌대요. 처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라네요. 대각선이 주어졌잖아요. 가로, 세로가 각각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직사각형에 있어서 얘가 x고 얘가 y면 이 대각선 길이가 5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마? 25 피타고라스. 그 다음 각각 얼마씩 늘렸어요? 1씩 늘렸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이 넓이잖아요.
그랬더니 처음 넓이가 xy죠. 그거보다 얼마큼 넓어졌다? 8만큼 넓어졌시오. 해서 풀란 얘기죠. 자, 두 번째씩 정리해볼까요? 자, x 플러스 y 더하기 1은 xy 플러스 8. xy 소거되고요. 결국 x 플러스 y는 얼마? 7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고요. x 플러스 y는 7이에요. 이걸 풀란 얘기인데 두 개 딱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 대칭식이구나. 두 번째, 1차와 2차구나. 1차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x, y는 지금 현재 가로, 세로잖아요. 음수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죠. x하고 y는 0보다 큰 양수에서만 찾으면 되겠다. 자, 풀어봅시다. 자, 예로부터 y는 7-x예요. 대입할 거예요. 그럼 x의 제곱, y에다가 7-x의 완전 제곱은 25. 정리합시다. x의 제곱, x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14x. 49 더하기, 4 플러스 49 마이너스 25인가요? 49에서 25 빼면 얼마죠? 23인가요? 자, 2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 x는 3, 4. 따라서 y도 4, 4. 오케이? 가로가 3이면 세로가 4. 가로가 4면 세로가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처음 직사각형 넓이 xy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이래도 다 얼마예요? 12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용 문제는 뭐겠어요? 식을 만들란 얘기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거, 식을 만들고 여기 쓴 문자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냐, 어떤 범위에 있느냐, 이거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차항을 소거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상수항 소거하라는, 그것이 특강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봤더니 이차항을 소거하는 경우 이차항의 개수를 갖게 한 후 소거하래요. 이것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감법이라고 했어요. 가감법 하려면 개수를 맞추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겠죠? 자, 여기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직접 봅시다. 자, 보세요. 기억하고 니은을 가만히 보세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7하고 11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차항 소기에 딱 알맞죠. 3 곱하고 2 곱해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3 곱합시다. 위에 3 곱하면 6x의 제곱 9 마이너스 3 21. 밑에는 뭐 곱하자고요? 2 곱하죠. 6x의 제곱 8x 마이너스 4 22. 자,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똑같으니까 빼버려야죠. 뺐더니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어때요? 1차식 나왔죠? 그러면 요 1차식 나온 거를 가지고, 즉 y가 마이너스 x 빼기 1이니까 얘를 기억 아니면 니은에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서 2차항 소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항이 소거할 수 없는 경우 있을 때, 그땐 상수항 소거하라는데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x제곱 없애려고 뺐어요. y제곱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y제곱 없애려고 더했어요. 안 사라지잖아요. xy도 2차항인데 얘를 없애려고 2배 더해봐요. x제곱 y제곱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2차항이 소거가 안 되는 거야. 2차항을 소거한다는 것은 x제곱, xy, y제곱을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딱 가감 대입해가지고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뭐 한다? 상수항을 없앤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 2 곱해봐요. 2, 2, 2, 2. 그리고 확 빼버려요. 자, 뺐더니 x의 제곱, 뺐더니 4xy,
맞죠? 뺐더니 3y 제곱은 0이에요. 인수분해 되나요? 느껴지나요? x 더하기 y, x 더하기 3y는 0이 1차식 나왔죠. 이렇게 1차식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요 1차식을 딱 대입, 얘도 샥 대입해서 x값, y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연립 2차 방정식은 핵심이 2차를 가지고 우리가 뭔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차식을 만들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